안녕하세요. 제가 토론자긴 하지만 사실 요거를 디자인까지는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국제보건에 있어서 건강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미국 쪽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미국의 국제보건과 관련된 대학과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이 뭐냐라고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중에 나온 13가지 핵심 영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건강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강 형평성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국제보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13가지 영역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강의라든가 세미나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크라는 채널을 통해서 전문 아카데미도 실시를 했고요. 이번에 세미나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저희 전문가 김영희 박사님이 계셔서 저희는 조금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쪽 영역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길었죠. 피지에서의 건강 형평성 문제, 저는 헬스 에쿼티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디스페러티라고 썼습니다. 사실 용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건 김명희 박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깊이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불균형, 그러니까 디스페러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달 전에 피지의 기후변화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제 보건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비조사를 참여를 했었어요. 환경보건 전문가로 참여를 했는데, 현지 사무소장으로 계시는 김현원 사무소장님, PNG 때도 저희랑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피지에서 이제 보건 사업을 기획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께 이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료집에 있는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고서가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는 게 조금 망설여져서, 그래서 슬라이드에만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겁니다. 기후 변화와 health adaptation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보건 적응 정도가 되겠는데, 피지에서 보건 적응이라는 표현이 기후 변화 영역에서는 흔히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보건 적응. 근데 저희는 이제 또 해석을 보건 대응이라고 또 번역을 하긴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침해가 되고, 그 침해된 건강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개입,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헬스 애더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2가지 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공중보건 인프라를 개선하고, 두 번째는 공중보건 관련된 인력을 강화하고, 2가지 꼭지로 이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나중에 제일 끝에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이카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가시나요? 계신가요? 코이카의 사업이 이제 흔히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같이 묶어가는 이제 추세인데, 인프라 60, 프로그램 4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프라 40, 프로그램 30, 그 다음에 성과관리 3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결국은 사이트를 어떤 사이트를 선정하느냐가 저희들 과제였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보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지 정부에서 제안한 몇 가지 꼭지들이 있었는데, 보건소를 어디다 지어줄 거냐, 결국 이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지어줄 거냐를 이제 저희들한테 숙제로 주는 그런 예비조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기후변화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라 하면 사실은 국제보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가
국가를 뭐 차별해서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후 문제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문제고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를 낳고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대응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을 흔히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되게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저 두 번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자외선 증가라든가 오존 증가라든가 뭐 그 기온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겪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세컨더리, 그러니까 2차적인 영향들, 생태학적 변화라든가 뭐 생물학적 변화라든가 심지어는 그런 생태학적 생물학적 변화로 생기는 각종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바라볼 때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오해를 이제 흔히 하는데 기후 변화 그럼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에너지 쓰고 이제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적게 하고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쓰고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피지라든가 이티오피아라든가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후 변화의 피해자거든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문제들을 어디서 발생시킵니까? 사실은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하죠. 그 문제들이 결국은 저개발 국가라든가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제 그 피해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가해국과 피해국이 있다라는 거죠. 가해국과 피해국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피지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가해국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지에 뭐 그 친환경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 되게 웃긴 사업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은 그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한 2, 3년 쓴 그 프리우스라고 있죠.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걸 수십만 대를 거의 저가에 공급을 해버렸어요. 피지에 갔더니 정말 다 프리우스만 있어요. 택시도 프리우스고 정말 친환경적인 그 교통수단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이 건강 문제들은 실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인성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감염성 질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질병들이 그 질병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달라고 한 건데 저희는 기후 변화 그래서 친환경적인 뭐 에너지 재생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동상이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두 번째 그 영향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뭐 이제 사회적 변화라든가 뭐 정치적 변화 이런 것들도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후 변화와 건강을 연결시킬 때 항상 나오는 것이 그 매개체 질병 뭐죠? 베터블 디지즈가 항상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흔히 그 얘기가 되는 게 말라리아, 뭐 댕기, 뭐 이런 정도의 감염성 질환들이 많이 있죠. 그거와 관계된 이제 보건 역량들을 강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꼭지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 시스템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던 공중보건 인프라 이런 것들이 오버로드가 생기는데 과부하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문제가 기후 변화로 인한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피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피지라는 국가는 이제 남태평양의 그 도서 국가 중에 하나인데 13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맏형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이제 경제 수준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피지로 유학을 오는 그 주변 남태평양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PNG는 사실 그 중에 하나고 그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유학도 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많아요.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에서 공부하러 오고 일하러 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이 피지인데 그래봐야 피지의 인구는 100만이 안 됩니다. 90만 정도.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근데 섬은 300개가 넘어요. 300개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그 사람들도 보건의료 시설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이런 질병들이 사실은
도서국이든 뭐 남태평양의 어떤 국가든 가리지 않고 다 이제 만연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남태평양 지역의 그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제 질병들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제 그 벡터볼 디지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지카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바이러스, 그 모기종이죠. 한국에도 항상 있고, 이집트 순모기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집트 순모기들이 종류별로 다 있는데, 각 그 종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페라사이트, 그 벡터, 그 패토젠이 종류가 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르면서 생기는 이제 그 옮기는 질병들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각각 국가들이 처한 그 주요 전염성 질환들에 있어 조금 차이는 나지만 결국은 남태평양 전체에 걸쳐서 이 문제는 만연해 있다는 거고, 이 문제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네 군데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다 보건소를 지어줘야 되느냐 라는 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요청한 게 보건소를 지어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보건소를 지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보건 역량을 강화시켜달라. 인력을 보강하든지 실험실 기자재를 제주든지 아니면 뭐 수술 전문 과목을 늘리든지 이런 식의 강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찔끔찔끔 뭐 해주는 것보다는 크게 하나 딱 지어주자, 그런 얘기로 이제 모아졌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우선 그 4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노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수바, 피지의 수도가 이제 수바라는 곳이에요. 수바에 그 주요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있고, 그 강이 강 옆에 이제 위치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노솔이라는 헬스센터, 보건소죠. 헬스센터가 있고, 이게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리고 사이클론이 지나갈 때 홍수가 나가지고 거의 범람할 뻔했거든요. 바로 앞마당까지 물이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주민들 있죠. 각 그 다른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민해 온 사람들이, 사실은 뭐 불법 이민자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인구가 최근 2~3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고, 거기다 이제 그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댕기 피버가 갑자기 2~3년 전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많이 모여 사니까 결국은 그런 질병들도 확산이 되죠. 커지고, 인구도 가장 많아요. 88,000 정도 살고 있고, 그 범람 위기에 항상 처하게 되고. 근데 의사라든가 간호사 숫자는 꽤 많은 편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작년에 물이 많이 들어닥쳤을 때 바로 앞마당까지 왔었고, 여기서 요청하는 거는 보건소는 됐고, 보건소에 실험 기자재를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실험 기자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진단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실험 기자재를 주려니까 범람 위기가 있는데 실험 기자재를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그 피지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은 모바일로 해달라. 그 트럭 같은 거 트레일러에다가 실험 기자재 넣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비가 와서 물이 넘으면 우리가 그걸 옮기겠다. 말 되죠. 그래서 그런 요청을 이제 한 지역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이 써있기로는 레이와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현지 언어로는 레이왕가라고 있더라고요. 라이왕가라는 지역은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주민들, 스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자리 잡고 그 텐트 치고 하면서 이제 집이 되고 이런 정착촌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스쿼트 에어리어라고 부르는데, 이 보건소 자체가 그 스쿼트 에어리어 한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좋고 차 한 대 들어갈 정도고,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보건소를 새로 지어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여기는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효율성이 생기고,
근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의료 그 진료 과목 증가 그리고 그 진단 장비 보충해주고 이 정도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기 요 지역에서 올해 한 4-5달 동안 그 댕기열로 확진된 환자가 43명이고 그리고 그 외에 질병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유사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사 환자들을 이제 진단하고 확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 국립보건원 같은 데다 보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제 환자는 왔다가 가고 또 뭐 다른 데로 이제 그 이전되고 말 그대로 굉장히 그냥 그 메시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 근데 보건소를 세워줄 공간은 없고 결국은 그 옆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서 거기다가 실험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강화해달라. 그게 요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00개가 넘는 섬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됐는데 그 벵가라는 섬이더라고요. 수도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전체 인구는 약 한 2,500, 2,6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헬스센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보건지소 같은 널싱 스테이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헬스센터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그게 이제 나올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그 보건소 앞에까지 물이 들어오죠. 그 밑에 사진은 이제 물이 빠졌을 때고요. 그래서 피지 정부에서 이걸 요청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보건소를 지탱하고 있는 밑에 기둥이 막 썩고 있더라고요. 썩고 있으니까 곧 무너질 것 같다. 지어준 게 사실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붕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옮겨달라. 안쪽으로. 그래서 얼마나 옮겨야 되느냐 그랬더니 바로 이 뒤로 한 20m 뒤로 옮겨달라. 아예 그냥 저 안쪽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그 바닷가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서 환자들이 보건소로 오면 결국 이제 여기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다른 전원을 해야 되는데 전원하기 위해서 배로밖에 이동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보건소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10m, 20m 뒤로 빼는 게 최선이었어요. 더 이상 안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마을들도 옮겨야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가장 근본적인 취지의 그 보건소의 역할을 하려면 결국 물가에서 배를 이용해서 환자를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오지에 있는 보건소였어요.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 의사도 굉장히 진짜 사명감이 높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족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오지에 있는데도 굉장히 사명감 있게 일을 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됩니다. 태양열을 써서 몇 가지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만 이제 돌릴 수 있는. 그 섬의 반대편에 있는 이제 보건지소는 마침 또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학교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그 보건지소에서 담당하는 인구는 1,000명밖에 안 되지만 그 보건의료 서비스의 요구도는 굉장히 높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후보지가 이제 포토알레고라는 곳인데 제가 이게 사진이 잘 안 나오네요. 구글 지도로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그 난디라는 그 피지 관광객이 주로 이제 이용하는 국제공항입니다. 난디 공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쪽은 오지라기보다는 이제 관광지로서 되게 이제 경제 수준도 높고 인컴 수익도 좀 많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런 곳이에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도 않죠. 한 17,000 정도.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의사 2명에 간호사가 11명 정도.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특수한 게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검역소가 있습니다. 검역소가 있고 그 검역소가 있기 때문에 그 WHO에서 요구하는 그 IH라고 그러죠. IHR 국제보건규약 그거에 대한 규약을 이제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조건이고요. 재밌는 건 여기는 벌써 그 공사 부지가 선정이 돼가지고 피지 정부에서 다
보건소를 세우기 위한 모든 밑작업을 다 물밑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이트 중에 어디다가 이제 우리가 보건 사업을 지원을 할 거냐, 이걸 저희가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셨던 노솔이라는 곳은 인구가 88,000. 의사하고 간호사 숫자도 꽤 높죠. 그리고 그 수입, 그 경제 수준은 미치라고 봐야 되죠. 계속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웨이원가도 마찬가지로 경제 수준도 낮고 인구도 적지 않고, 벵가라는 섬은 인구는 적지만 그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학교도 있고, 경제 수준은 그렇게 낮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과수원이라든가 농작물들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간호사나 뭐 의사의 숫자는 굉장히 낮죠. 그다음에 이제 보투알레도 인구는 17,000 정도고 의사 간호사 숫자도 꽤 있고 인근 수준도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를 선정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김명희 박사님한테 좀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